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갈 겁니다. IS셋 김태성 본부장,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나와주셨어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과연 13거래 연속의 상승세가 나타날까요? 그보다도 종목 단으로 내려와 봤을 때 지금 회복력을 배우고 있다면 지금 어떠한 포인트 전략을 구사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달리는 로봇이라고 헤드라인 저희가 적어봤습니다. 장 초반의 변동성 그리고 지금은 회복력 여전히 강하다라는 점을 보면 될까요? 특히 오늘 장 초반에 내렸던 현대차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로봇에 대한 힘이 강해지고 있는데 현대차가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는 의미가 가장 클까요?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자 오늘은 쉬나? 왜 이렇게 오전에 출렁출렁이지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요. 자, 일단 3%까지 장중 내리던 현대차가 빨간불입니다. 로봇에 대한 힘, 현대차의 회복력, 연결고리 깊다. 여기서부터 아이디어 확장해 나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물량은 수익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기아가 지금부터 꺾일 거냐 그건 아니고요. 네. 기술적으로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법한 요소들이 이번 주에 조금 즐비해 있죠. 지금 다보스 포럼 행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6시 반에 엔비디아 젠슨항 CEO의 인터뷰가 하나 있고 저녁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이 트럼프의 인터뷰가 있는데 여기서 주말에 이야기했던 그린란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과연 EU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부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임을 감안을 해보면 EU에서는 22일 날 긴급회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교롭게도 2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1일 트럼프가 인터뷰를 하는데 EU는 22일 날 긴급회의를 한다는 건 트럼프가 그 다보스 포럼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고 추가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확실성이 완전하게 거쳐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미루어 봤을 때 내가 100주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30주, 40주, 50주 이 정도의 물량을 정리하자라는 건 아니고요. 10에서 한 15%, 많게는 한 20% 정도는 좀 수익을 한번 챙기시고 추후에 가격적인 조정은 나올 확률은 그렇게 저는 드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많은 투자자분들이 만약 지금 내려오면 이번엔 나도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투자 심리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라 그래서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오늘 덜어냈던 일부 물량을 좀 다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조금은 편안하게 수익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자동차 플러스 로봇 이쪽도 좋지만 또 오늘은 의외로 그냥 로봇주들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 현대 모백사 같은 기업들이 지금 다시 랠리를 펼쳐주고 있는데 저의 영역은 좀 벗어난 것으로 죄송스럽지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윗꼬리가 달리지 않는다면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볼 수는 있겠지만 워낙 장중에도 지금 변동성이 원체 지금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언제든지 꼬리가 달릴 수 있다는 것은 염두를 하시고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지금은 가장 현실적인 답안지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로봇 쪽에서 그러면 폭발적인 에너지가 최근에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일부 종목은 나오고 있는데 뉴로메카 그리고 휴림 로봇이 보니까 거래 정지 상황이잖아요. 네. 이쪽에서의 거래 정지 상한가 행렬에 대해서 열기가 너무 뜨거웠다라는 부분도 오늘은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 예를 들어 10개 투자할 종목이 있는데 이들 중에 2개에서 3개가 상한가가 돼서 거래 정지가 되면 여기에 쏟아져야 될 물량들이 남은 종목으로 이제 집중이 되는 현상들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더군다나 현대차와 기아와 같은 기업들이 밀리지 않고 조금 밀렸다 하더라도 좀 빠르게 회복을 하니 오히려 중소형주 단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더 투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라 이걸 감안하고 매매 전략에 녹여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은 전략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지은 대표님의 의견도 비슷한 결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그러면 오늘장 기준으로 내리면 사겠다라는 대기 매수의 승리라고 봐야 되는 걸지 그런데 외국인의 매물 부담은 좀 상당하거든요. 개인 중심의 매수세라고 한다면 로봇 중심으로 키워드를 잡는다고 했을 때 대표님 어떤 시각으로 지금은 접근 전략을 잡는 게 그나마 정답지
가까울까요? 오늘 장 초반에 이제 프리마켓에서는 로봇주들이 또 다시 한번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이다가 본장이 시작되니까 상당히 좀 하락폭이 좀 커지는, 낙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제 그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장도 반등이 나왔지만 로봇주들도 대부분이 좀 다시 한번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로봇주들의 랠리가 꽤 오래되었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또 실적 시즌도 있는 만큼 이 안에서 로봇주들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시즌이 거의 임박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본업을 가지고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을 채택하고 있는 쪽이라던가 이런 쪽 아니면 정말 대기업의 밸류체인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확장 흐름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던가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과의 뭐 수주의 이슈들이 좀 있는 기업들이 좀 있죠. 뭐 사면이라던가 그리고 로보티즈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렇게 명확한 어떤 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소식들이 있었던 라인 안에서 좀 선택지를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로봇주들의 흐름을 보면 로봇주들의 흐름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다만 지금 구간에서 오늘 뭐 2차 전지라던가 제약바이오라던가 또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섹터 쪽으로 수급이 흘려 들어가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오늘 빠지니까 무작정 다시 사야지라는 느낌보다는 오늘 빠지고 수급적인 요인들이 딴 데로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바로 단기적으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여부, 수급에 대한 유인 여부가 단기 돌아오는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신규 접근 시에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로봇의 테두리를 조금 더 넓혀보면 어떨까요? 여러 선택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2차 전지 여러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로봇의 탑재가 될 수 있다. 특히 전고체 같은 경우는 아틀라스 적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로봇발 이슈로 움직이는 2차 전지주도 상당히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로봇의 지금까지 수혜를 받아왔던 쪽 그리고 2차 전지 로봇과 연결고리가 새로 생성이 강하게 되는 쪽 어느 쪽에 투자 매력이 더 높은 구간일까요? 2차 전지는 로봇 쪽으로 이제 이번에 만약에 움직이지 않아 줬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실망감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저께도 그렇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휴머랜드 로봇 전고체 소재를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에코프로 측에서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또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아틀라스 2028년에 대한 양산 이슈를 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로봇의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2차 전지 관련돼서 이 배터리 관련돼 물론 지금 전기차 캐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아쉽기는 하지만 리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지금 미국 쪽에서도 공급망 재편하는 데 있어서 ESS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를 채택하는 흐름들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미뤄봤을 때는 저는 로봇의 힘이 좀 더 강하다. 그리고 공급망 재편 쪽에서의 이런 흐름들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끌어올려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로봇에 대한 아이디어로 접근해서 전략을 취해도 된다로 정리해도 될까요, 대표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광물 쪽 이야기가 살짝 나오기도 했는데 본부장님의 시선 어떤지 정리하고 가죠. 앞서 대표님은 오늘 2차 전지 움직임에 로봇에 대한 성격 좀 더 강하다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쪽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은 광물 가격 상승으로 봐야 돼요? 이게 실적 시즌이 임박을 했잖아요. 재고 자산이 평가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실적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좋은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도 연결 가능한지 아니면 모멘텀으로 보는 게 지금 맞을까요? 양자택일할 필요 없이 만약에 나는 로봇에 들어가는 전고체가 조금 더 중요해 보인다면 삼성 SDI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기업들 전고체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서 지금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나는 광물 가격 상승이 조금은 더 집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배터리 리사이클링한 기업들, 대표적으로 성일 하이테크와 같은 기업들을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여러분들이 지금 흔히 보고 계신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퓨처엠 당연히 움직이겠지만 여기서 조금 더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온 기업을 추려보면 저는 성일 하이텍에 대한 지금의 추세를 한번 추적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리사이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가지고 있는 재고를 필요할 때 이걸 분해를 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제 우회해서 물건을 납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렇게 탄산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재고 가치, 그러니까 재고 자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누가 가장 이 효과를 볼 것이냐라고 하면 리사이클을 하기 위해서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현재로서는 유리해 보이는 상황이라 저는 성일하이텍과 같은 기업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리사이클 쪽은 성일하이텍과 더불어서 세비캠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비캠이 먼저 좀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오히려 성일하이텍이 어제 대량 거래량은 동반한 반등 추세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성일하이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강조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추천을 좀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양자택일을 한다면 짧게만요. 로봇을 지금 보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원자재 가격을 포인트로 잡는 게 맞아요? 당연히 변동성 하면 로봇이고 네. 일단 저는 로봇에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전고체 쪽으로 원전에 대한 로봇에 대한 모멘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큰 테두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AI로 묶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저희 오늘 오후장에 원전 또 한 번 가네요. 이쪽도 같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의 이야기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에서 더욱더 기운나는 소식들이 들릴 수 있을까요? 투탑 중심으로 지금 자리 먼저 큰 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대표님과 먼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만회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부터 점검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장 초반에는 대표님 조정의 빌미가 어떤 게 됐을까? 단순 고점 아니면 관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3%까지 내리다가 현재는 회복 국면입니다. 장중에 빠르게 회복력을 계속 연이어서 보이고 있는 반도체 투톱이거든요. 어떠한 시선으로 일단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 오늘 시장이 살짝 조정이 나올 때 가장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투톱이 조정이 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양전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대기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최근에 거의 한 10일 동안 은행에서 한 50조 원이 주식시장으로, 그러니까 은행 적금과 예금을 깨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대기 매수세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선택지가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철저히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관세에 대한 이슈도 사실 메모리 쇼티지 쪽에서 지금 공급자 우위 시장이고 쇼티지가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무게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29일에 실적 발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실적 발표, 여기에 또 세부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도 있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에 대한 기대감이 양사는 모두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봤었던, 물론 지금 그린란드라던가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이런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긴 하지만 수급적인 크게 우리나라 증시까지 이렇게 뭐 영향력을 크게 주는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 추세 자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실적 발표 전까지는 저는 횡보를 하다가 결국에는 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지배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긍정의 시각으로 여전히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수요에 대해서 건재하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니까요. 그러면 그 이상을 바라보는 무언가도 필요하겠죠. 김태선 본부장님과 파운드리 쪽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도 헤드라인에 테슬라발 모멘텀을 담기도 했습니다. 일단 삼성 파운드리 부분이 테슬라 대규모 물량을 받아서 무언가 생산을 하고 수요를 높이고 이 레코드가 생기게 된다면 지금의 밸류에서 더 멀티플을 더 받게 되나요? 이 부분이 컨퍼런스 콜에서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 반전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많은 분들 하실 것 같아요. 기대 걸어도 될까요? 저는 기대를 해도 괜찮은데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삼성전자가 우리가 원하는 속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우상향하고 여전히 AI 산업의 현재 시장의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
긍정적인 가상 시나리오를 끌어다가 주가에 많이 선반영시킨 것도 저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 가지 저는 중요 포인트가 어제보다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상당히 약세죠. 그런데 전일 대비 이제 코스피 비율을 보면 어제는 지수가 강한 것 대비해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수가 비등비등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많습니다. 네. 그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반도체 IT 투톱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시장 바깥으로 엑시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성장과 상승과 함께 낙수 효과를 바라는 쪽으로 지금 수급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지금 좋은 뉴스가 나오는 거에 저는 귀 기울이실 필요 크게 없고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기존에 하던 것만 감안하더라도 장비는 계속 들어가야 되고 제품은 계속 만들어야 되니 소재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며 소재를 깎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품에 대한 교체 주기는 짧아지니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는 골자가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동안 우리가 잘 살피지 못했던 낸드가 강한 혹은 낸드 관련한 뉴스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도 샌디스크라든지 시게이트 같은 기업들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우리나라도 지금 받아보게 된다면 과연 어떤 종목군들이 있을까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한솔케미칼 같은 소재 쪽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검사장비 쪽이 가장 무난하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앞 공정에서도 그렇고 뒷단 공정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검사 공정은 지금 강화해서 수율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가장 무난하게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라고 하면 지금은 파크 시스템즈와 같은 검사 장비 쪽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본부장님과 저희 재영주 위주로의 포인트 많이 언급을 했잖아요. 네. 속도가 약간의 물음표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은 테스트 쪽으로도 보자, 소부장단에서 기회 찾아보자라는 아이디어까지 같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AI 키워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쉬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원전이 특히 더 오늘 불을 뿜는 걸까? 이 점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은 대표님, 오늘 장 초반부터 원전 강합니다. 한국전력이 또 한 번 1시 넘어가면서 호가창 분주하게 움직이는 패턴이 나왔고요. 17%까지도 오름세가 확인이 된 오늘 자리입니다. 보성파워텍 상한가 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원전에서 지금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원전이 이 안에서 유독 강한 오늘 한정 특별한 이유가 일단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좀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그 전에는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은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자력 발전의 추가적인 건설이 좀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현 정부 자체는 약간 스탠스가 원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지금은 좀 열린 입장이 취해졌다라는 거. 그동안 원전 관련돼서는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선회를 하면서 우리가 원전을 채택하는 흐름들이 가속화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좀 공격적인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았고 원전 관련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아쉬운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정부 자체도 기조 자체가 변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정책적인 드라이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실린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전제로 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팀코리아 안에서 뭐 한정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거기다 한국전력은 지금 최근에 나온 이슈를 보니까 미국 대형 원전 건설에 대한 진출 모멘텀도 있고 지금 공기업들의 배당 확대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가 상승을 부양을 시켜줬고 원전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스토리는 상당히 많고 해외에서도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나라 종목들만 안 간다라는 이미지가 결국 정부 정책에 좀 힘을 받아서 그동안 스토리가 탄탄했던 부분이 이제서야 좀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이야기, 특히 정책적인 국내 모멘텀이 추가됐기 때문에 오늘 강하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공략할 수 있는 쪽이 어디일지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원픽을 그래서 본부장님이 여기서 가져오셨습니다. 네. 오늘 솔직히 원전 키워드 가진 종목들 다
자강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쪽 오랜만에 좀 낯선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종목 먼저 공개해 주시고 왜 괜찮은지 이야기 풀어가 주실까요? 일단 저는 대우건설을 보자. 네. 현대건설도 아니고 라고 대우건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대우건설 손절라인 4,000원에 목표가 8,000원을 좀 제시드려 보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내에서 약간의 에너지 인프라 관련주들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컨셀레이션 에너지와 같은 기업들은 급락을 했고요. 네. 지위 버너브와 같은 기업들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에너지를 딴 데서 사서 판매하는 기업들은 급락이고 설비 보수팀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급등이었다는 거죠. 그럼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너네들이 데이터 센터 만들어서 돌리는 에너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것과 좀 맞물려서 결국 이제 시공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급 쏠림 현상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원래 원전주가 강할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건 두 기업이죠.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여기에 한전기술과 현대건설이 뒤따라갔는데 오늘 보면 우진엔텍,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형 원전 관련주들의 보수 설비를 하는 기업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것을 감안을 해보면 우리나라만의 뉴스에도 이제 반응을 하는 거지만 전 세계 관련주들의 흐름 또한 설비 보수 쪽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에 이쪽이 들썩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대우건설을 이야기 드린 건 뭐냐. 수주잔고 기준으로는 압도적으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에게 뒤집니다. 원전에 대한 수주잔고. 하지만 만약 대우건설의 이제 원전 수주잔고가 잡힌다면 네. 상대적으로 안 올랐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많은 쪽이 어디냐? 대우건설로 보여지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데이터 센터 지금 아직 안 짓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주까지 나오게 된다면 저는 대우건설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산과 함께 우주항공 곁들여서 오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장 초반에는 조금 더 지정학적 이슈가 더 부각되기는 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방산주에 대한 메리트 더욱더 높아질까요? 아니면 변동성을 지금부터는 조금 더 감안해야 되는 구간에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 이지은 대표님과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방산 관련 그린란드 이슈 보면서 해도 되나요? 다보스 포럼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곤 있지만 오늘 밑꼬리가 달린 쪽이 많긴 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산주는 계속적으로 올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목표 주가 180만 원짜리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뭐 폴란드 수출 사업에 대한 호조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수주에 대한 확장 기대감 이거는 뭐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북미 시장 쪽에서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상황과 중동과 유럽 쪽에서는 추가적인 수주가 올해 상당히 좀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그런 무기들도 워낙 많다 보니 중동과 유럽 쪽에서는 또 추가적인 이런 수주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트럼프 중간 선거 예전으로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그때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서 굉장히 좀 긴장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동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비슷한 결의 이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미뤄봤을 때는 이게 단기 트리거적인 역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좀 계속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 시장에서도 지금 미증시가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특히 유럽 증시 자동차는 오히려 뭐 관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쉬어갔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빠지는 가운데 방산주들은 좀 좋은 흐름들을 나타났다라는 걸 봤을 때는 지금 방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재설정을 하는 그런 구간으로 좀 장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주항공에 대한 신성장 동력까지 가지고 있는 쪽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단순 수주가 아닌 수주 플러스 신성장 동력 그래서 방산 쪽은 지속적으로 저는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장기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단기로 봤을 때는 우주항공 쪽이 강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이 이전부터 스페이스 X에 한정된 게 아니라 자력으로 능력이 되는 우주항공 모멘텀을 가진 종목에 대해서는 공략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스탠스 연일 랠리라서요. 가져가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은 약간은 주의 구간일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세트랙 아이와 인텔리안 테크 네. 두 기업이에요. 제가 말씀 이야기했던 주셨어요. 것. 네. 근데 저는 이 두 기업은
그동안에 이제 저평가되어 있었던 기간이 긴 만큼 이제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 시점에 특히나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빠르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오늘 좀 쉬어가거나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지수가 쉴 때 무엇을 담을 거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1순위는 전력기기였고 2순위는 반도체, 그래서 3순위로 이제 우주를 담으려고 했었는데 참 이게 기다리는 조정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쫓아가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최소한 21선 정도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천천히 모아가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타이밍 중요하군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타이밍이 지금일까? 이 관점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980선 시원하게 좀 넘긴 모습이죠. 기술 이전과 함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더욱더 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알테오젠 위주로 기술 수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준 대표님 금요일 날 불을 뿜었고요. 그때 다음 주에 나온다라고 알테오젠 예고했고요. 그 다음 주가 바로 이번 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화요일 구간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가진 쪽 알테오젠 중심으로 재접근 해야 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플랫폼 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 오늘 ABL 바이오도 상당히 좀 추세가 좋게 이어지고 있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부족한 부분은 JP모건 헬스케어 일정까지 올해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기술 이전이 한 20건 정도 나왔는데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아쉽게도 없었어요. 그리고 중국 기업에 있어서 후보 물질이라던가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미중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택하는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 기술 이전이 올해 좀 주춤한 거 아니야라는 심리적인 부분들을 건드렸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발언했던 대로 그대로 지켜져서 정말 기술 이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섹터 분위기 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 충분한 트리거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만 한다 하더라도 뭐 ABR 바이오, 일동제약 종목들이 지금 기술 이전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 그걸 보여줘야지 그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기업들도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겠구나를 증명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특허 만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C 제형을 채택하는 속도는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미 기술력으로 입증을 했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좋은 이슈가 나와주지 않을까. 다만 좀 밀리지 않고 예상했던 대로 원래 일정대로 잘 진행이 되길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략 포인트는 알테오젠 중심으로 잡는 게 대표님 그래도 맞나요? 저는 일단 ABL 바이오를 좀 더 탄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떤 성과적인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임박한 종목은 알테오젠이니 직접 회사 측에서 이제 곧 나온다라고 했으니 그 부분이 트리거의 역할은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럼 알테오젠으로 인해서 트리거 역할이 잘 진행이 됐을 때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볼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일단 ABL 바이오 연동돼서 간다는 생각 하에 ABL 바이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가진 쪽은 지금 볼자리라는 전략도 같이 제안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축을 보면은 제약바이오 실적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점 이야기 김재선 본부장님과 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내일 발표된다라고 공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으로 인해서 분위기 전환이 숫자로 좀 될까요? 투자 관련한 메시지가 동반이 된다면 밸류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까 궁금합니다. 증권가는 상당히 높이 보고 있잖아요. 삼바 오늘자리 그럼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걱정 없이 가져가도 되고 더 사셔도 되고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에게는 지금 이보다 더 적합한 종목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 지금 4, 5, 6, 7 공장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고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동률이 올라가는 만큼 매출이 잘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걱정할 필요는 없고 상대적으로 그럼 못 올라온 쪽 하나 있죠. 셀트리온. 유사한 일을 하는데 왜 이쪽은 안 올라와요? 근데 지금 보면 슬슬 이쪽도 자리를 좀 잘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실적 기반의 베이스를 보고 있노라면 더 가도 괜찮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실적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증명되는 쪽도 서서히 볼 시기라는 조언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소비 키워드 안에서도 실적, 수출 이쪽에 포커스 맞춘 쪽이 고개를 딱 들고 있거든요. 주목할까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투에 대해서는 K뷰티 수출 최대 수혜주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까지 나왔습니다. 편안하게도 볼 수 있는 자리 맞는 걸까요? 실리콘투 중심으로 오늘 K뷰티 쪽에 움직이는 종목들 꽤 보입니다. 자,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이재훈 대표님, 실리콘투가 오늘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쭉 끌고 가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매수 열기가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유입될 가능성, 그렇다면 오늘 올라가면서 힘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주인공 역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4분기 실적 시즌의 분위기가 바뀐다라고 네. 했을 때는 이 종목들이 주인공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의 시세 반등을 굉장히 좀 반갑게 보셔도는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저는 좀 더 확인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난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단기 탄력도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저는 121선 저항에 대한 가격 라인은 좀 돌파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45,000원 부근에 대한 돌파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와줄 때가 적기의 흐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APR 이번에 4분기 그리고 내년에 정말 역대급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4분기 실적 때 화장품 섹터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뀐다라고 한다면 오늘 올라왔던 종목들이 이제 대장의 역할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대형주가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약간의 수급 분산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은 일단 좀 체크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기분 좋게 그래도 올라오려나 저는 4분기 기점으로 해서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종목에 대한 압축은 필요하지만 네, 이래서 일단 오늘은 지켜보자. 화장품은 일단 좋은 섹터는 맞긴 하지만 4분기 실적이라는 또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는 만큼 한번 체크는 필요하다는 부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위에 있는 매물대는 일단 뚫어내는지 지켜봐야 된다는 기술적인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소비에서 하나 더 체크받아 보도록 하죠.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뉴스 쪽 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좋아한다, 오고 싶어한다, 호감도 높다라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춘설이라는 시기적인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호재가 되는 종목들, 뭐 카지노 같은 종목들, 이쪽에 대한 매수 열기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는 자리인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저는 그것보다 항공주를 한번 보자. 항공주요? 네. LCC 말고 네.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대한항공? 대한항공을 차라리 유가도 이제 계속 상방에 닫혀 있는 상태라 저유가 상태에서 수혜를 받아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항공 물동량 자체가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카지노주, 화장품주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쪽은 이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하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안 좋았던 부분들이 많이 선반영되어 있어서 지금의 가격이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이벤트에 훌쩍 오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시장이라는 점도 한 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랭킹5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 이재훈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